네, 안녕하세요. 에이플러스 맥입니다. 오늘도 맥북 에어 13인치를 고칠게요. 진짜 많이 팔린 것 같아요. 보면, 이제 메인보드 수리건이나 이제 뭐 수리 문의나 이런 건들 보면, 어, 확실히 레티나보다 에어 라인업이 진짜 많이 팔린 것 같아요. 특히 13인치가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이제 수요가 더 많은 것 같고요. 레티나 13인치나 15인치보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사용을 하시다가 어느 순간 그냥 안 됐다고 하세요. 뭐 이제 따님이 뭘 흘리셨는지 뭐 그런 거 잘 이제 모르시겠다고 했었는데 한동안 안 쓰시다가 다시 써보려고 이제 켜봤는데 이제 켜지긴 켜지는데 이제 켜졌다가 그냥 꺼지거나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다고 해요. 맞지? 네, 맞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봤더니 이제 들어오자마자 이제 좀 분해를 해서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지금 보면 보드 쪽 다른 쪽은 뭐 요, 어디였죠? 요 클럭 있는 데 쪽에 이제 좀 뭔가 묻어 있는 게 보이긴 했는데 뭐 사실 이건 상관은 없고요. 지금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CPU 있는데 보이시죠? 여기 CPU 쪽인데 이게 이쪽 뒤편에 보면 이 클럭 뭔가 이제 클럭을 공급하는 쪽 부분 쪽에 지금 회로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좀 당겨서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뭔가 뭐 자랐어요. 이게 초록색으로 뭔가 자란 것처럼 어우, 이게 왜 이렇게 생기는 건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뭔가 이제 화학적인 반응 때문에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런 거에 대해 왜 이렇게 되는지 아시는 분은 좀 저한테 댓글로라도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좀 저도 궁금한데 간혹 보면 이제 침수가 아닌데 회로에 문제 생긴 경우들을 보면 놓고 보면 이런 초록색으로 막 이렇게 자국이 남아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지금 이런 그 테스트 포인트들 이렇게 색깔도 이제 얘는 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띄고 있는데 지금 얘 보면 이것도 지금 테스트 포인트인데 그 테스트 포인트가 초록색으로 변했어요. 지가 헐크도 아니고. 네. 완전 뭔가 이제 뭐 열이나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변해버린 걸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근데 이거 뭐 이쪽 부품 컨덴서나 이 세라믹 컨덴서 근처가 이렇게 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테스트 포인트까지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게 변하는 게 좀 신기합니다. 이걸 한번 닦아내 볼게요. 아유, 그냥 부품이 그냥 떨어져 나가버리네요. 보이시죠? 네. 요거는, 네. 지금 아마 크리스털, 지금 여기, 요런 데 붙은 이제 저항들이 보통 이제 크리스털에서 나가는, 크리스털 라인에 붙는 이제 콘덴서의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바로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다는 얘기는 이 크리스털도 이제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클럭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켜지다가 클럭 불안정으로 인해서 이제 꺼지게 되는 거죠. 클럭이 예를 들면 뭐 1MHz면 1MHz, 뭐 12MHz면 12MHz 이렇게 깔끔하게 지속적으로 이제 공급이 돼야 이제 CPU가 그 클럭을 받아들이면서 뭔가 일련의 작업들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지금 그런 작업들을 전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CPU에 이제 클럭이 공급이 되면서 한 클럭, 두 클럭, 세 클럭, 네 클럭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서 이제 CPU 안에서 이제 내부에서 이제 명령어들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제 뭐 한 세 번째 클럭에서 명령어를 처리하고 다음 명령어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 도중에 클럭 상태가 고르지 못한 클럭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음 명령을 처리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에 그냥 행돼 버리겠죠. CPU 로직 자체가 그냥 꼬여버리는 현상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이제 동작을 하지 않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셧다운이 됐던 게 아닐까 싶어요. 일단 그럼 먼저 이 회로가 지금 어떠한 쪽인지 한번 같이 회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203437B라는 그 파츠 넘버를 가지고 있는 메인보드고요. 네, 지금 보면 이쪽이죠. 여기 딱 나와 있네요. 딱 나와 있네요. 지금 이제 크리스털은 이제 Y1915라는 이제 파츠 넘버를 가지고 있고요. PCH 쪽 부분에 24MHz 클럭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여기 인, 아웃이고요. 지금 이쪽에 붙어 있는 이제 콘덴서들이 다 이제 문제를 일으킨 거고, 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고, 네, 지금 이런 상태는 이제 PCH 칩 쪽에 클럭이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네,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라는 원인이 나왔고요. 네, 한번 볼게요. Y1916 R1916. 네, 아까 그 보셨던 부분에서 이 회로도가 이쪽 부분이에요. 네, PCH 쪽에 24MHz 크리스털을 통해서 이제 클럭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고요. 네. PCH로 들어가서 이제 나오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클럭이 이제 원활하게 이제 공급이 돼야 되는데 사실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제 아예 클럭을 찍어볼 필요도 없이 네, 이 부품들이 손상이 된 게 보이기 때문에 네, PCH 쪽에 클럭 분량으로 이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네, 사실 근데 PCH 쪽에 이 24MHz만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32kg 클럭, RTC 클럭을 네, 지금 하는 도중에 갑자기 삼각대에 있는 카메라가 떨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무튼 네, 여기 보면 요 24MHz 말고도 PCH 쪽으로 들어가는 30.768kHz의 RTC 클럭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네, 일단 어느 쪽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이 됐기 때문에 바로 수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 같은 경우는 바로 신속하게 좀 진행을 할게요. 아예 그냥 이 크리스털 소재 자체도 그냥 갈아버려야겠네요. 클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디지털 회로나 뭐 디지털 게이트들이 이제 동작하기 위해서는 네, 클럭이 필수죠. 클럭이 없으면 동작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네, 사실 이분은 그 공식 센터에서 80만원인가요? 뭐 네, 그 정도 견적을 받으시고 네, 받으시고 이제 너무 이제 비싸서 다른 이제 사설 수리점을 통해서 이제 수리를 받으려고 이제 하시다가 네, 저희 여기 A 플러스 맥이 가장 믿음직했다고 하세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네, 이 동영상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뭐 초록색으로 뭔가 피어 올랐었던 네, 그런 부분들은 다 일단 깔끔하게 제거가 됐고요. 깔끔하게 제거가 됐는데 네, 보시는 대로 이제 문제가 있네요. 그 이제 손상이 되면서 이 패턴이 아예 지금 나가버렸어요. 보이시죠? 네, 지금 보면 네, 여기 크리스털 아까 인 아웃 반대였나요? 아웃인이었는지 아무튼 네, 그 클럭을 통해서 이제 이 선이 이쪽으로 이제 공급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 콘덴서랑 연결이 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패턴이 나간 걸로 보여져요. 네, 좀 패턴을 살려볼까 해서 좀 긁어내봤는데 네, 보시다시피 그냥 패턴이 날아가 버렸네요. 요 같은 경우는 패턴을 네, 만들어서 연결을 해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작업을 마치긴 했는데, 오늘따라, 네, 납땜이 왜 이렇게 안 되죠? 네, 일이 하기 싫은가 봅니다. 네, 너무 안 됐어요. 네, 일단 뭐, 지금 보면, 복구는 다 했어요. 복구는 다 했고요. 크리스털을, 네, 전에 거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네, 요게 전에 거죠. 네, 일단 교체를 했고요. 지금 뭐 손상이 됐었던 부품들이랑 지금 보면 그 패턴이 끊어져서 이제 크리스털이랑 연결이 되지 않았었던 부분들을, 네,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배터리용 와이어를 이용을 해서, 네, 라인을 다 연결을 해줬고요. 네, 지금처럼 이렇게 선이 얇은 선으로 이어지는 부분을 살릴 때는 가급적이면 최대한 얇은 선을 이용을 해서, 네, 납땜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이유는, 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고속의 데이터가 이제 전송이 되는 선이기 때문에, 네, 굵은 선을 쓰게 되면은, 네, 안 좋다고 하네요. 네, 저도 옛날에 이거는 배운 거라, 네, 데이터선은 무조건 얇아야 된다고, 네, 배웠습니다. 네, 저도 뭐 이제 하드웨어 설계를 하긴 하지만 이렇게 뭔가 컴퓨터까지 완벽하게 설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은 따르면서, 네, 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네, 지금 다 대충 됐는데 보드가 좀 아직 덜 식었어요. 덜 식어서, 네, 보드가 좀 식은 다음에 바로 테스트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드가 식기 기다리는 동안에, 네, 대충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좀 조립을 대충 해놨고요. 바로 연결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지금 펜도 돌고 있고요. 네, 아이고. 네, 보이시죠? 네, 윈도우로 부팅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원래 부팅되다가 바로 꺼졌다고 하셨었거든요. 아마 처음에 최초에 부팅할 때 아까 보셨던 그 PCH 그 23MHz를 그 클럭을 바로 쓰지는 않을 거예요. 최초에는 그냥 RTC 클럭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제 최초 부팅하다가 이제 PCH 쪽에서 뭐 USB나 아니면 뭐 다른 데 쪽에 이제 뭐 클럭을 공급한다거나 이제 다른 부가적인 기능을 쓸 때 이제 PCH 클럭 올려서 쓸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부팅되다가 꺼졌던 게 이제 중간에 올라가다가 이제 장치들을 이제 초기화하면서
초기화하면서 이제 클럭을 이제 딱 켰을 때 클럭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을 때 이제 고르지 못한 클럭이 들어와 버리게 되니까 네, 꺼졌던 현상이 나타났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정상적으로 부팅도 됐고, 네, 네, 윈도우로 보통 자주 쓰셨다고 해요. 네, 부팅은 지금 다 완벽하게 됐고요. 네, 하지만 이렇게 이제 고쳐졌다고 해서 뭐 물론 이제 급하신 경우에는 바로바로 이제 바로바로 출고를 해드리는데, 네, 가급적이면은 이제 저희 쪽에 맡겨 두셨다가 뭐 이제 뭐 스트레스 테스트라든지 뭐 그런 것들까지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출고를 해서 네, 사용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가급적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쳐졌다고 지금 판단이 돼도 완벽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이후에 출고를 하게 되면 간혹 가다가 이제 또 다시 재입고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선 항상 테스트를 할 시간을 여유 있게 충분히 주시는 게 네, 고객분들한테 더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도 네, 그 PCH 쪽 클럭 이제 공급 부분 쪽에 문제가 있었던 이제 로직보드를 수리를 완료 다 했고요. 네, 또 이렇게 한 대 또 고쳤네요. 네, 생각보다 네, 어렵지 않은 난이도의 수리였는데, 네, 그래도 네, 로직보드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아까 납땜이 좀 잘 안 됐었는데 그게 그 이 CPU 뒤편 쪽이라서 이 뒤편 쪽은 유난히도 납들이 잘 안 녹아요. 납들도 잘 안 녹고 납땜하기도 좀 까다로운 쪽 부분이라서 네, 열을 충분하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네, 잘 되지 않습니다. 네, 이제 요거를 이제 바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제 확인이 돼서 네, 요거를 마무리를 할 건데, 저는 마무리를 할 때 이게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마무리를 어떻게 하냐면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뭐 블로그를 보셨었던 분들이면 네, 아실 수도 있겠는데, 네, 여러분 안 보이시는구나. 네, 여러분 볼트 고정제를 써요. 볼트 고정제를 쓰는데 네, 이게 나중에 뭐 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될 때 제거해내기도 편하고 해서 요거를 사용을 합니다. 지금 이쪽 같은 경우에는 패턴을 수리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회로를 네, 요 보호제를 통해서 보호를 해주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마무리까지 다 됐고요. 네, 오늘 수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뭐 로직보드나 이제 뭐 맥북을 이제 정식 수리 센터에서 굉장히 높은 수리 비용 청구를 받으신 분들은 네, 높은 수리 비용을 청구를 받으셔서 이제 수리를 포기하신 분들은 네, 이 영상을 보신다면 고장난 지 오래된 맥북이라 할지라도 네, 다 수리가 가능하니까 네, 언제든지 저희 A 플러스 맥으로 연락을 주시면 항상 최선을 다해서 고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